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하고 상담 나눴던 사례들 통해서 어르신들 어떤 고민하고 사시는지 또 가족분들하고는 관계 좋게 잘 지내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도 100세 인생 상담소인데 그럼 선생님들하고 저는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살 수 있죠. 선생님은 글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00세를 사시는 어르신들도 참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거기서 관건은 건강이 따라주는 게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100세가 됐든 그 넘든 조금 못 미치든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게 어르신들에게 또 저희들에게도 제일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세가 드셔도 집 안에서만 계속 계시지 말고 밖에 나가셔서 활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활동이 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할 거리는 참 많으니까 찾아서 하시면 좀 더 활기차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사례 두 편은 첫 번째 사례는 할머니가 일을 하고 계시는 할머니예요. 70세신데 그 건설 현장에서 밥 해주시는 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할머니가 게이트볼 배우고 계시는 할머니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활기차게 지내시는 모습들인데 그 안에서 약간의 고민이 생기셔서 저하고 이제 상담하셨던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할머님이 70세 되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남편분하고 뭐 그렇게 크게 부자도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오순도순 잘 살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남편분하고 함께 농사일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20대 그때는 20대, 30대, 40대 계속 해오셨는데 할머니가 자녀들도 농사 일을 해서 다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키고 다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본인 숙제를 열심히 잘 해오셨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참 극진히 잘하는 그런 가족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녀들 중에서 큰 아들이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래서 큰아들이 건설 현장에 나가는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일을 지어 오셨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체력도 조금 떨어지시고 하니까 농사 지으시는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던 터였죠. 그때가 할머니 연세가 60세 되시던 해였는데요. 그때쯤에 큰아들이 할머니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어머니, 이제 농사일 너무 힘드시니까 그만하시고 저 일하는 곳에서 직원들 밥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말하자면 스카우트예요, 이거. 직장 스카우트인데 직장 스카우트 처음 받아보신 거죠, 제안을.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아, 내 평생 농사만 지었는데 내가 그거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안에 대해서 곰곰이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예 내가 안 해봤던 일이면 모르는데 밥하는 건 나 우리 가족 위해서도 밥 계속 해오셨으니까 양이 좀 많다 뿐이지 못하는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힘은 들겠지만 못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그 제안을 수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나이 60세부터 왜 우리 한밭집이라고 그러죠? 한밭식당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직원들 밥을 해준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밥도 해주기는 하지만 너무 고마웠어요. 아들이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더 열심히 했고 또 거기 직원들 밥을 하지만 이 직원들이 다 그냥 내 아들 같잖아요. 내 아들이 다니는 직장이니까. 그래서 내 아들한테 먹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정성 들여 하셨고 또 하나는 아들이 거기에서 책임자로 있으니까 아들 얼굴에 누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정말 더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도 이 할머니 밥 너무 좋아하고 할머니도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60세부터 하셨고 지금 70세니까 10년 하셨어요. 10년 동안 천안도 가시고 부산도 가시고 큰 뭐 이렇게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게 지어지는 데는 할머니가 계속 가신 거예요.
이제 계속 옮겨 다니셨죠. 그래서 할머니가 10년쯤 하신 지금쯤에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아, 나 이제 이거 그만하고 어디 이렇게 좀 정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은 드셨는데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더래요. 체력적으로 봤을 때 힘에 붙여서 못 하시는 건 아니래요. 이게 이 몸에 그렇게 힘겹지는, 왜냐하면 할머니가 농사일로 단련이 되신 분이라서 이 직원들 밥 해주는 게 그리 힘든 일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나는 지금 더 할 수는 있대요. 근데 왠지 좀 이렇게 한 자리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늘 이렇게 돌아 떠도는 생활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고민되시는 건, 아, 그래도 이 일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수입이 꽤 좋았던 거예요. 매달 받으시는 돈이. 근데 이 일을 안 하고 내가 어디 정착을 하게 되면 수입이 당장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망설이시기도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자꾸 한번 어디 정착해서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게 자꾸 커지더래요. 그 마음이 커지는데 그 마음을 안에다가 아들한테는 말을 못 하겠더래요. 미안해서. 아들이 내 생각해서 이걸 연결을 어렵게 해줬는데 아들한테 못하겠다라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일을 하시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이제 그만둬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와,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도 참 기특하고 아들을 계속 생각하는 할머니의 마음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일을 그만두신다. 또 하나는 일을 계속하신다. 왜냐하면 할머니도 지금 두 개로 고민하시니까. 일을 그만두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들한테 미안하긴 해도 빨리 얘기할수록 덜 미안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계속 담은 채로 일을 한다는 건 이건 더 미안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신 후에 그만두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하루라도 빨리 아드님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나 이제 좀 기력도 쇠해지는 것 같고 네 아버지 저렇게 늘 혼자 두니까 그것도 내가 또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서 좀 한 곳에서 머물면서 남은 노후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사실 그 자리, 할머님이 지금 일하시는 자리는 사람을 후임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하시고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야, 그동안 그래도 내가 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얼마나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고마움은 말로써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할머니가 체력에도 붙이지 않고 괜찮은 자리 같은데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건 저한테는 어디 한 곳에 머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나 일을 하시면서 무슨 갈등이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도 좀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서 이 이후의 시간을 좀 더 편안하게 활기차게 일을 하시는 게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걸 해결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노후에 70세신데 아직도 나의 가치, 그렇죠? 노인이 나이 들어가시면서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거는 노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누가 선생님이니까 그거 할 수 있죠. 선생님 아니면 그거 아무도 못해요. 어머 진짜 잘하시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거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정 욕구가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 되는데 이 할머니는 밥을 그렇게 열심히 지어주시는데 직원들이 그걸 먹고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아들이 한 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년기에는 일하시는 모습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할머니가 70평생이 되시도록 즐기면서 사시는 건 좀 잘 못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농사 지으셨고 이제는 따라다니시면서 이제 밥을 해주시니까 사실 할머니 친구분들도 있고 원래 사시던 곳에 동네 이웃분들도 계실 텐데 이 할머니 연세면은요 동네 친구분들끼리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시면서 맛있는 것도 나눠 드시고 우리 그냥 수다라고 얘기하는 막 얘기도 하시고 어느 날은 편안하게 방에 다리 펴고 여러분이 누우셔가지고 막 이렇게 뒹굴뒹굴도 하고 하실 텐데 왜 그런 게 안 그리우시겠어요? 그래서 할머니도 노후에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역시나 경제력이 있는 어르신들은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목소리에서 당당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활기차게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격려를 해드렸고요.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이제 아무것도 못 하시고 이렇게 조금 울적하게 지내실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요. 할아버지는 나보다 더 잘 지내요. 내가 전화를 해도 전화도 잘 안 받으신대요. 뭐예요? 활기차게 노후의 여가를 즐기시고 계시는 거죠. 아마 제가 생각에는 할머니가 일 그만두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면 할아버지가 더 반가워하실까요? 갑갑해 하실까요? 제 생각엔 갑갑해 하실 것도 같아요. 예. 그러나 어쨌든 보기 좋았던 사례였고요. 할머니는 이남 이녀를 두셨거든요. 근데 장남이 이렇게 할머니에게 애틋하게 자라는 모습으로 봐서 다른 자녀들도 할머니 또 할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극진히 잘하는 자녀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모처럼 좀 마음 훈훈해지는 그런 상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력이 되시면 좀 더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욕심에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자, 이 사례를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셨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저도 나이 들면서 계속 일이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몇 살까지나 일을 해도 될지 궁금한데요. 그걸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일을 하는 게 좋을지.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교과서적으로 먼저 답을 드리면은요. 내가 일을 할 의지가 있고 일자리가 있으면 그때까지 하시면 됩니다가 교과서적인 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이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일하실 만한 그 자리들 취업 연결해주는 그런 국가 사업들도 많이 있고 복지관에서도 취업 연결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 무슨 일 하시나 봤더니 꽃 배달 하시는 것도 있고, 예. 왜냐하면 되게 이렇게 소중하게 들고 가시기 때문에 꽃이 망가지지가 않는데요. 어르신들이 하시면. 그리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배달하시기 때문에 교통비도 안 드시고. 그래서 많이들 하고 계시고 받는 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선호해요.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온다고. 그런 것도 좋고 또는 어르신들이 이제 갖고 계시는 전통과 관련된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오래 살으셨던 분이다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 어르신만큼 아는 분이 없죠. 그래서 그 지역의 유적지라든가 이런 거 해설자로 활동하시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어르신들이 일을 의지만 있으면 사실 여건은 오랫동안 나이가 많이 드셔도 하실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마련돼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냥 나 일자리 좀 구해주세요 해서 연결해주면 딱 일하는 그런 일 말고 우리가 미리 좀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훈련도 좀 되어 있다면 보다 조금 더 좋은 자리로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으로 치면 나라는 상품의 가치를 조금 높여놓는 연습을 미리미리 해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노인들 일자리 중에 왜 돌봄 사업도 많이 해요. 노인들이 돌봄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요.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돌봄 사업이요. 종류가 참 많아요. 저거부터도 돌봄이에요. 아이들 신생아 돌봄. 그러면 아기 낳았을 때 친정 부모님이나 아니면 시어른들이 와서 도움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산모 신생아 돌봄. 그거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나 애 키워봤으니까 그거 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지만 전문적인 교육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받아두셨다고 하면 그런 일자리가 났을 때 보다 좋은 조건으로 연결이 되실 수 있죠. 또 하나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신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아유, 나 노인들 몸 불편한 노인 나 돌봐줄 수 있어요. 그거 심증만 갖고 하시는 거 아니고요. 요양보호사 교육 240시간 전문적으로 딱 받으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교육 받으시면요. 한 달 코스거든요. 한 달이 이게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으셨다 굉장히 나의 상품 가치는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시면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요. 드물게도 국가 자격증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제 민간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디에다가 내놓아도 그 자격증은 취업과 연결이 바로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어떤 그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훈련을 미리 받아두셔서 지금 중년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노인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교육 받으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교육이에요.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시면요. 그렇죠. 필기시험 보셔요. 보시는데 합격률이 높습니다. 요 얼마 전에 시험 보신 거 합격률이요. 90.1%예요. 전국 평균 합격률이 90% 정도가 늘 나오거든요. 뭐 89.9% 아니면 90.1%, 어떨 때는 91%도 나오고 이래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붙으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노력을 하기만 했다.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이 엉덩이로 앉아서 인내하고 열심히 강의 듣고 노력했다 하면 웬만하면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이고 그거로 취업과 어디든지 연결이 되실 수 있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요. 연세 드셔도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년이신 분들이 요양보호사 교육 많이 받으러 오시거든요. 그 왜 그렇게 받으시려고 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나중에 돌봄이 필요하면 제가 돌봐드리려고 이거 따놓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가족 요양이라고 해요. 요양보호사 중에 가족 요양이라고 해서 가족이 이제 직접 돌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늦은 나이까지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 그 학교 갔다 오면 오후 시간 동안 돌봐주는 일 이런 것도 하는데요. 그것도 개별적으로 하시기보다 그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그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교육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교육을 받아두시면 전문성도 귀하지만 어떤 그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받으시면 좋은 점이요. 취업하고 연결을 해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쪽에서 정보를 계속 주는 것 중에 내가 보고 마음에 드는 곳, 즉 우리 집에서 가기 편한 곳이라든가 조건이 좋은 곳은 내가 수락하시면 취업으로 연결되니까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좀 교육을 시간 여유 되실 때 지금 노인분들도 교육 받아두시면 좋지만 이렇게 함께 시청해 주시는 중년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교육들만 미리 받아두셔도 노년기가 되셔도 충분히 일을 할 자리나 기회는 훨씬 많아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기 전까지는 꾸준히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답변에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몇 살까지 일을 하면 좋을까요? 하면 건강이 허락하실 때까지. 예. 근데 이제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는 걸 꼭 말씀드려요. 우리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6시간 일을 하겠다 하면 연세 드시면서 우리 좀 체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우리 좀 즐기면서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4시간으로 줄이시고, 그렇죠? 하루 종일 노시는 것보다는 가서 한두 시간씩이라도 일하시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럼 연세가 더 많아지면 나는 매일 2시간씩만 일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연세가 많으셔도 체력이 될 때까지 그렇게 일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공부나 교육을 공공기관에서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해 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